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체포 특권,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지금 인천 계양을 후보죠. 사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리고 지금 출마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했죠. 그래서 방탄용 출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국회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불체포 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정안에 대해서 당대표 말씀이 있었는데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조만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 오늘은 13일 아닙니까? 15일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개정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불체포 특권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하는 건 아까 이준석 대표 말대로 2016년 국회 정개특위 안에도 있고 결정적인 거 바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과연 뭐냐?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헌법 제44조에 있는 겁니다. 44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뭐 민주당의 누군가가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왔다.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국회를 여는 겁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가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막을 수 있죠. 다수 의석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탄국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걸 노리고 최소한도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본인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포가 안 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한다. 저는 뭐 그게 정설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배지를 달려고 하는데 뭐 당을 정말 살리자 뭐 이러면은 분당갑 같은데 자기 옆 동네 거기 나가죠. 근데 무조건 달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와 조롱을 무릅쓰고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 계양을에 간 겁니다. 배지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여러 차례 거기서 당선된 곳이고 지난 2년 전에도 57%가 넘는 지지율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재명 고문이 나는 나가면 무조건 당선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간 곳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사는 분당구 순회동, 그건 분당을입니다. 갑지역,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바람에 보궐선거 지역이 된 갑지역으로 가면 당선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방탄용 배지를 달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갔다. 이게 이제 그 정설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걸 완전히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만 특정 범죄,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뭐 또는 어떤 범죄, 뭐 이런 거에 한해서 법을 바꾸는 거는 가능하다.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겠는가. 이런 건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걸 공약을 했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작년 11월 달에 대선 후보였죠. 그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원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적이 있고요. 올해 2월 달에는 민주당의 정당혁신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치혁신 안건 중에 하나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이걸 제한을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다르죠. 면책특권은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언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면책특권이고요. 회기 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게 불체포특권입니다. 이런 걸 다 민주당의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후보 시절에 2월 달이니까 뭐 지금 불과 뭐 한 석 달도 안 지났죠. 그때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걸 정면으로 뒤집기가 좀 어렵죠.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본인의 발목을 지금 잡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본인은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아마도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뭐 보니까 그 수원지검까지도 그 이재명 상임고문의 중앙대 후배가 지검장입니다. 신성식 지검장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는데 수사 전혀 진척시키지 않았죠. 그러다가 대선 후에 뭐 관련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아마도 헐리우드 액션으로 보이는데 그게 헐리우드 액션인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건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 본인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제한을 공약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일요일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을 때 이재명 지금 후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되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자 대단히 호기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박완주 의원 사건 제가 오늘 아침에 해드렸죠. 박완주 의원 사건까지 지금 불거져가지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데 자 이에 대한 여론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딱 겹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성범죄는 성범죄로 인해서 체포동의안 또는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이건 불체포특권을 제외한다. 만약 이런 거를 제안을 하면 국민의힘이 이거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성범죄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슬쩍 이재명 후보와 같이 뭐 뇌물 뭐 이런 거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거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해서 만약에 일반 국민 앞에 우리 이런 거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수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걸 과연 반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굉장한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반대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요, 민주당이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아주 유력한 공격 카드일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공격 카드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공격 카드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써먹으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방탄용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 불체포특권 이걸 제한한다는 것을 공약했다 하는 걸 규탄하는 의미도. 근데 그걸 지켜라 라는 정치 공세성, 정치 공격성 주장도 되고 박완주 사건 등 이런 문제에 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문제도 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일석삼조다. 이런 걸 그냥 넘기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자 이번에 적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걸 이재명 상임고문의 그 명분 없는 인천 계양을 출마와 연결시켜서 공격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이 부분에 관한 일반 국민 여론은 어떠냐? 마침 조사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반대. 사실은 뭐 일반 유권자가 그 뭐 출마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긍정, 부정 이런 것일 겁니다. 적당하지 않다 또는
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적당하지 않다가 44.3%, 찬성이 43.9%, 0.4%포인트 차이입니다. 금방 이 생각 드시죠?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의 0.73%포인트 차이,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부분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는 지금 쫙 갈렸습니다. 이재명 출마 문제에 관해서. 그럼 중도층은 어떠냐? 중도라고 밝힌 사람들,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보니까 찬성 39.4, 반대 4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한 5%포인트 정도 반대가 많습니다. 중도층에서. 이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공세가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국민의힘의 이 불체포 특권 제한 공세, 이 부분은요 일석사조인 셈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자 불체포 특권 제한, 사실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뭐 200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많았는데, 그 특권을 줄이려는 노력, 여론이 들끓으면 국회의원들이 또 하는 척 하다가 여론 좀 잠잠해지면 그냥 걷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선거 지금 임박해 있죠. 전국 선거. 마침 또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이 불체포 특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의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인 불체포 특권,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과거에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독재 정권 시절에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엉뚱한 거 뒤집어 씌워서 뭐 체포해가고 구속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소위 민주화 운동 차원에서라도 불체포 특권이 필요했는데, 이제 1988년 민주화 이후로는 그런 특권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저는 국민적 대세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회의원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를 없앨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문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권 줄이는 문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